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아야 될 뉴스만 엄선해서 골라드리는 뉴스백 시간입니다. 한동희 뉴스토마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보셨어요, MBC? 네. 야, MBC는 아주 시청률 조사를 잘했더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처음 접속부터 뭐 10만, 물론 이제 유튜브 기준입니다만은 그리고 결국 21만 넘게 찍었다. 근데 내용은 참으로 이상하더라. 하고 싶은 말이 도대체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2부가 있었는데 저는 2부가 연결되는 건 줄 알았는데 다른 내용이더라고요. 아니 보니까 확실히 이 국민의힘에서 세게 막 뭐라 하니까 이제 어쨌든 가처분에서도 하지 말라고 했던 게 몇 곡지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라내느라고 좀 프로그램이 이상해진 것 같고 특히 그 카카오 동학개미 얘기를 좀 억지로 갖다 붙인 거는 아마 잘라낸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방송 시간 메꾸느라고 붙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렇지만 참 맥락도 없고 하고 싶은 말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좀 정리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임팩트 있게 우리들에게 알려주든지. 저는 정말 이준석 대표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쓴 그 비판이 참 맞는 말이다. 역시 이준석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MBC 반성 좀 하세요. 지금 뭐 방송국에다가 이렇게 항의하고 가처분 신청 들어왔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방송을 엉망으로 만듭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 차라리 국민들에게 이러한 것들의 포인트를 둬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였다라는 메시지를 좀 제대로 전달해 주거나 무슨 탐사 프로그램 아니에요 그건? 근데 무슨 탐사 프로그램이 그렇게 애매하고 어정쩡하게 해요. 자기네 시청률 장사만 하겠다는 건가요? 어이가 없네요. 하여간 MBC 실망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게 끝이 아니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누구에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이 정확히 뭐였냐. 우리 국민들이 이 사건이 대선과 관련된 중요한 것인 만큼 이 당신들의 프로그램을 보고 무엇을 느끼길 원했느냐 이걸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첫 번째 김건희 씨가 말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캠프에 오면 1억 줄 수도 있다. 그리고 진보 진영은 돈을 안 챙겨줘서 미투가 발생하는 거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런 거.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씨가 이제 남편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쪽에 비선 실세인 양 다수의 발언을 하고 선거 전략까지 제시하는 등 그전에 캠프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반전되는 내용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정인에게 캠프 합류를 제한하거나 콘셉트를 상의를 했고 또 선거 전반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여권에서 나왔는데 이제 이명수 기자가 만약 내가 캠프에 가면 무슨 역할을 하면 되냐 이렇게 물었더니 김건희 씨는 할 게 많지. 내가 시키는 거대로 해야지. 정보업 같은 거, 우리 동생이 잘하는 정보 같은 거 띄어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1억 원 잘하면 1억 원까지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명수 기자가 노량진 수산시장 선거운동 컨셉을 제안했더니 문자라도 내용을 보내달라. 정리해서 내가 우리 캠프에 적용을 좀 하게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명수 씨는 8월 30일 여기 이제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 가서 직원들 상대로 30분간 강의를 했고 이 기자는 이제 김건희 씨에게 105만 원을 건네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7월부터 이명수 기자하고 같이 전화 통화를 시작을 해서 7, 8, 9, 10, 11, 12 한 6개월가량을 통화를 아주 많이 했던 걸로 나오는데 그 과정 중에 별별 얘기가 다 나와 있었지만 특히 이명수 기자한테 우리 캠프로 와라. 양다리 걸쳐라. 네가 진보 쪽에 있는다고 뭐가 달라지냐. 우리하고 저기하고 누가 될지 모르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양쪽에 다리를 걸쳐놓는 게 좋다. 우리 캠프에 와서 할 일이 네가 많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다른 유튜버 중에서 좀 조심해야 될 사람 누군지 알려줘라. 이런 정보 빼내는 것도 있었고요. 당신이 우리 캠프에 오면은 뭐 합니까? 내가 시키는 거 하면 된다. 시키는 게 뭡니까? 정보를 업시켜주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가서 정보를 빼와라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돈 얼마나 줍니까? 그랬더니 잘하면 하기 나름이지. 잘하면 1억도 주겠지. 우리 한동희 기자 가지 그랬어요. 본인 연봉이 1억이에요? 아니요. 아니잖아. 한참 미칠 것 같은데. 어때요? 이런 말 들으면은 자괴감이 들죠? 1억 줘도 안 갑니다. 안 가요? 또 돈 보기를 돌같이 하는군요. 황금 보기를. 역시 시대에 안 맞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동희 기자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과연 기자하고 이런 얘기 주고받는 게 농담이냐 오고 갈 수 있는 얘기냐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것도 좀 그랬고요. 자, 또 중요한 거. 진보는 돈을 바람을 피우고 싶고 돈은 쓰기 싫고 이러니까 진보는 미투가 생기는 거고 보수는 줄 거 다 주기 때문에 미투가 안 생긴다. 이런 말도 있던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보수들은 미투 관련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더니 보수들은 챙겨주는 건 확실하지 그렇게
공짜로 불어먹거나 이런 일은 없다. 그래서 미투가 안 터진다. 여기는 미투 터지는 게 다 돈을 안 챙겨주니까 터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참, 그걸 또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는군요. 그리고 뭐 문재인 정권이 윤 후보를 키워준 거다. 또 조국 수사는 그렇게 펼칠 게 아닌데, 네. 그리고 조국 수사 그렇게 과하게 크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유시민 등 진보 인사들이 너무 존재감 때문에 네. 오히려 과하게 만들었다. 사실 조국의 적은 민주당이다. 이렇게 발언도 있죠. 많은 걸 배웠습니다. 사실은 그런 얘기 들으면서. 자, 두 번째 이슈 봅니다. 지금 야권 단일화가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다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의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평가절하하는 모습이고 안 후보 쪽에서도 뭐 우리 단일화는 안 합니다라는 말은 계속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16일 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근데 이준석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용을 해서 3등 후보는 하락세가 만연하다. 10년째 하는 양비론을 그만하고 자기 고유의 이야기를 좀 했으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를 인용해서 윤석열 후보는 6.2%포인트 상승을 했고 안철수 후보는 5.5%포인트 하락했다. 이게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 내용 이후에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사이에 안철수 후보는 양비론밖에 하지 않았고 하고 있는 게 없다 이렇게 평가절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단일화는 없다 이렇게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양당 후보가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뭐 안일화해야 된다, 안철수로 단일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완주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피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안철수 후보 상승세가 좀 멈춘 것으로는 네. 일단 보이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윤 후보의 지지율이 좀 더 많이 올라간 걸로 보이고 네. 이재명 후보는 또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양상이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굳이 우리가 단일화를 해야 되겠냐? 네. 필요 없는 것 같다. 이런 네. 자신감이 더 많아지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 쪽에서 안으로 단일화해야 된다는 이 안일화라고 하는 이 화두 글쎄요 얼마나 또 진지하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분들 조금 피로도가 좀 있죠 사실은. 네. 심상정 후보 사실 우리가 맨날 피로도 있다고 그러는데 안 후보도 마찬가지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걸 스스로 극복해야 되는데 어쨌든 안 후보가 지금 올리는 이 지지율이 본인 자신이 만들어낸 지지율이 아니라는 거 이게 바로 가장 큰 변수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보죠. 윤석열 후보가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잘한 것처럼 말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좀 저도 이거 기사 보면서 왜 이 기사들이 이렇게 쓰지? 이거 옛날에 하기로 했던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 뭐예요? 네, 윤석열 후보가 이제 부산시 수영구 이제 부산시당 대강당에서 이제 선대위 필승결의대가 열렸는데 네.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서 기왕에 시작할 거면 화끈하게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키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미 가덕 신공항은 이미 예타 면제가 돼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민주당이 언급한 예타 면제의 경우에 지난해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말을 합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타 면제가 된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예타 면제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설명을 보면은 네. 이 특별법 제7조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공한 사업에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예타 조세를 면제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있는데 네. 이게 임의 조항이라는 점에서 예타 면제를 해야 된다라고 윤석열 후보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걸 알고 했을까요? 뭐 자기가 화끈하게 해준다고 말해놨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거여서 좀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변명하는 걸까요? 네, 그래 보입니다. 이게 사실은 임의 조항이라고 해도 이미 특별법을 네, 처리를 네. 했는데 이렇게 말한 게 잘 모르고 근데 했던 왜 말이 기자들이 아닐까. 이런 걸 자꾸 지적을 안 해요? 기자들은 공부 안 합니까 요즘에? 아니, 안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어쨌든 알겠습니다. 참 공부 좀 하세요. 네? 공부 좀 합시다 여러분.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도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박지민 의원하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